나중에 이렇게 진단된 상병명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야 조금 더 알아보고 진행할 걸. 안녕하세요. 산재마스터TV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진행하였다가 나중에 그 중요성을 뒤늦게 아시고 뭔가 대응하려고 하지만 이미 상황이 어려워져 고초를 겪는 산재 환자분들이 계셔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상병명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상병명이 무엇이고 또 어느 서식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이란 부상과 질병을 모두 아우르는 약칭어입니다. 즉 상처를 입었거나 병을 앓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리고 상병명은 그런 부상과 질병을 일컫는 이름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병명이 기재되는 첫 번째 산재보험 서식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접수하는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이 중 세 번째 장부터 주치의가 기재하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가 있는데요. 이 서식의 동그라미 14번에 상병명과 상병코드 그리고 세부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식은 산재 승인 후에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주치의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진료계획서입니다. 이 서식을 보면 동그라미 7번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 장애가 남았을 때 청구하는 장애급여 청구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주치의 장애진단서가 있습니다. 역시 이 서식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이런 식으로 그 상병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상병명이 갖는 중요성은 대략 짐작이 되시죠. 결국 산재 신청은 신청하는 상병명을 엄상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 재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산재 승인 후에는 이 승인된 상병명을 기준으로 하여 요양기간의 연장 여부나 병원비 지급도 결정되고 또 산재 종결 후 지급되는 장애급여도 산재로 승인된 상병명의 범위 내에서만 평가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상병명은 산재 환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환자는 상병명이 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뜻을 잘 모르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나 진단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 생각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나중에 이렇게 진단된 상병명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야 조금 더 알아보고 진행할 걸 이런 안타까운 호소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불의의 재해를 입으신 산재 환자분들께서는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병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체계에 의해 적용되는 것일까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병명은 부상과 질병을 모두 아우르는 약칭으로서 부상과 질병의 이름이고 이는 의사가 판단하는 진단명이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이 상병명을 그냥 임의로 결정할까요? 네, 아니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분류 체계를 토대로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라고 하는 통계청 고시로 정해져 있는 이 분류 기준에 따라 상병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상병명이 잘못 결정되거나 불분명하여 산재 신청에 따른 조사 및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서 재해조사나 요양관리 실무를 담당하던 시절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노무사로 활동하는 지금도 이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많이 보이는 상병명과 관련된 잘못된 사례와 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이고 명확한 상병명을 기재하지 않고 증상을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픈 요통, 관절이 아픈 관절통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표기하는 상황이죠. 허리가 아픈 요통이 있다면 이는 증상이고 그 증상의 본질적인 원인은 의사의 진찰과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 등이 그 원인이 되는 명확한 상병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을 표기하지 말고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본질적이고 명확한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동일한 형태의 진단명이라도 재해 경위에 따라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코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였다가 불승인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이 아파 병원 검진 결과
같은 경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도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경추간판 탈출증은 WS 코드로 진단되어야 하고, 외상성이 아닌 신체 부담 작업에 의한 경추간판 탈출증은 WM 코드로 진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아 외상성인 WS 코드로 분류하여 신청했지만, 공단 자문위의 자문 결과 해당 상병의 내용이 외상성이 아닌 질병성, 즉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진단 결과 표기된 해당 상병명에 대해 주치의와 명확한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되도록 명확한 진단 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제 경위와 상병명을 고려한 제대로 된 방향을 결정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확진된 진단명이 아닌 의증을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하면 주치의의 문진으로부터 진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과거 병력 등을 검토하여 어떤 병이 의심되는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추정 진단 또는 의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단계에서 추가적인 진찰과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확진이 되면 이 확진된 상병명을 산재로 신청해야 하지만, 어떤 소견서를 보면 주치의가 신청 상병란에 그냥 의증을 기재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도 확진되지 않은 진단명을 산재로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 진단 후 다시 신청하라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주치의 소견 조회를 통해 명확한 최종 진단명을 회신하라고 하거나, 또는 의증이므로, 즉 확진된 진단명이 아니므로 불승인하거나, 또는 특별 진찰을 보내 확진된 상병명을 도출한 후 다시 이 확진된 상병명을 산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산재 여부 결정까지 오래 걸리는 처리 기간이 더더욱 지연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 시 소견서에 표시된 상병명을 보지도 않고 그냥 공단에 제출하지 마시고, 혹시 상병명에 의증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주치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시고, 확진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 등을 거친 후 확진된 상병명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확진된 상병명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상 최하위 코드로 작성해야 하는 점, 유해 작용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상황을 설명하는 분류인 WV, Y, Z 코드는 산재보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실무적으로 자주 보여지는 오류인데요. 하나의 상병으로 포섭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상병을 그냥 하나의 상병 코드로 묶어서 표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절염과 해당 관절의 연골 파열은 각각 구분되는 상병이므로 그냥 하나의 코드로 묶어서 기재하지 말고 각각 정확한 최종 진단된 상병명과 코드로 구분해서 신청하라는 의미이죠. 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좌우를 구분해야 하는 상병명은 좌측인지 우측인지도 명확히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팔과 다리 같은 경우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우측 발목 염좌, 이런 식으로 그 명확한 좌우 부위까지도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산재보험 처리 과정에서 상병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산재보험 체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또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진찰과 검사를 통한 상병명의 확정은 주치의의 업무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 처리 과정에서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산재 환자 본인에게 귀속되고, 산재 처리 이후 근제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를 신청할 때부터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주치의 소견서 등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명확히 진단된 상병명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산재보험 권리 차질 없이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